퇴직하면 오히려 돈을 덜 쓰지 않을까? 평생 일만 하느라 쓰지 못했던 돈, 이제는 절약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막상 퇴직을 하고 첫 해를 보내다 보면 의외의 장면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매달 은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들 앞에서 멈춰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은퇴 이후 진짜 두려운 것은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든다는 사실일지 모릅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첫 해에 마주하게 되는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직후 한 62세 남성은 퇴직금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당분간은 충분하다는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은퇴 첫 달부터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지원해 주던 각종 복지가 사라지면서 의료비가 고스란히 본인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 결혼 지원, 부모님 제사나 경조사 비용,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까지 한꺼번에 나가면서 불과 반년 만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몰랐어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얼마나 든든한 건지. 퇴직 후에는 지출 하나하나가 다 내 피 같은 돈이더군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59세에 명예퇴직한 한 여성은 퇴직 후 첫 해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매일 점심, 저녁 회식, 경조사비로 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있으니 생활비가 줄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 끼 집에서 먹으니 식비가 오히려 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전기세, 관리비도 더 늘었지요.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면 순식간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나가더군요. 내가 언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었나 싶었지만 사실은 쓰던 돈이 눈에 더 잘 보이게 된 거였어요. 여기에 심리적인 문제도 뒤따릅니다. 일을 할 때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은퇴 후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그 시간 속에서 자꾸만 지출이 눈에 들어옵니다. 돈을 쓰는 건 늘어났는데 들어오는 건 연금 몇십만 원뿐. 그러다 보니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존감과 삶의 의미까지 갉아먹게 됩니다. 사회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주변에서 고생 많으셨다. 이제 좀 쉬셔라라는 격려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임이나 경조사 자리에서 은퇴자의 지갑은 오히려 더 자주 열리게 됩니다. 아직 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비교 의식도 생깁니다. 나는 이제 소득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자신을 더 위축시키지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첫 해의 경조사비, 모임 비용 때문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갔다가 오히려 더 씁쓸하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첫째, 퇴직 직후 1년은 적응기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지출은 일시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정리하느라 돈이 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출이 계속될 항목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바로 은퇴 후 재정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연금과 생활비의 균형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어떤 형태로든 고정 수입을 만들고 그 안에서 최소 생활비를 맞춰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금을 조기 수령할지 연기 수령할지는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 가족 상황, 지출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기 수령으로 매달 20만 원이 줄어드는 대신 당장 생활의 불안을 줄이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단순화하고 재정적 부담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마음이 편한 몇 명과의 작은 만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도 여전히 현역처럼 지출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순간 은퇴 후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충격을 관리하는 방법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첫 해는 누구나 당황합니다.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내가 준비를 잘못한 걸까? 하는 자책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완화됩니다. 중요한 건 지출의 흐름을 기록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적거나 매달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는 습관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심리적 통제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 후 첫 해 누구나 매달 빠져나가는 돈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불안해하지 말고 지출을 구분하고 연금과 생활비를 조율하며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든 이미 퇴직하셨든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서로의 경험이 교훈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은퇴 후의 진짜 삶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상상하던 은퇴의 모습은 한가롭고 여유 있는 노년이었는데 막상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더군요. 처음엔 나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일해서 받은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둘이서만 조용히 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 달 통장을 들여다보니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이 생각보다 컸고 병원 다니느라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젊을 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의료비가 은퇴하고 나니 가장 무서운 지출이 되어 있더군요. 또 자녀들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을 어느 정도 도와주긴 했지만 아직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손을 벌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도 고정 수입이 없는데 하고 말하려다가도 결국은 지갑을 열게 되더군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돕다 보니 두세 달 만에 퇴직금 통장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금방 없어지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외로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땐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하고 바쁘게 움직이느라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자 하루가 끝없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데가 없으니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점심도 대충 때우다 보면 오후가 저물어갑니다. 저녁 무렵이면 아내와 둘이 앉아 밥을 먹는데 예전에는 바빠서 소홀했던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서로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사소한 말다툼도 잦아지고 나는 쓸데없이 예민해지고 아내는 답답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사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직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여전히 월급을 받으니 모임에 나가면 밥값을 쾌척하기도 하고 여행 얘기, 투자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냅니다. 나는 괜히 위축되어서 지갑을 열 때마다 부담이 컸습니다. 예전엔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웠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 자리가 오히려 씁쓸하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건강도 문제였습니다. 회사 다닐 땐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그래도 매일 출퇴근하면서 몸을 움직였는데 은퇴 후엔 활동량이 줄면서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혈압약을 챙겨 먹지 않으면 불안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혼자서 운동을 시작하려니 의욕이 잘 안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 들어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방치하다 보니 작은 병도 크게 느껴지고 마음까지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퇴직 후 첫 해를 보내면서 나는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내가 집안에서 투명 인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한밤중에 혼자 앉아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막막함에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나와 비슷한 나이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매달 지출을 기록하면서 꼭 필요한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을 나누었습니다. 아내와도 솔직하게 돈 문제를 이야기하며 생활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임은 줄이고 대신 아내와 가까운 공원을 자주 산책하면서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돈이 넉넉한 건 아니고 건강도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느낌, 작은 통제감을 되찾으니 삶의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삶은 혼자서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친구들과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 첫 해 저는 매달 빠져나가는 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은 분명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걸요.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내 삶의 균형을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여전히 길고 그 안에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지만 함께라면 그리고 조금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두렵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작은 것부터 하나씩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